만약 먼지만큼이라도 네 상태가 나아진다면 내가 반드시 죽일 테니까. 이 섬뜩한 경고는 대체 누구에게 향한 것일까요? 복수와 정의, 그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한 남자의 서늘한 집념이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인물, 바로 신 사장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지만 그의 과거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 이 모든 것을 에너지 삼아 그는 부패한 권력과 싸우는 협상 히어로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과거 학폭 피해자였던 조필립과 치킨집 직원 이시온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신 사장의 복잡한 심리를 지탱하고 때로는 그의 윤리적 나침반이 되어주는 조력자이자 정의를 향한 동지들이죠. 이야기는 시의원 최용식과 그의 아들 최용민 부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최용민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을 최용식이 돈과 권력으로 덮어왔다는 사실이 신 사장 팀에게 포착됩니다. 신 사장은 이 부패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최용식을 직접 찾아가 그의 아들의 만행을 짚어냅니다. 4선 선거를 앞둔 정치인에게 아들의 범죄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었죠. 신 사장은 후보 사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교활합니다. 최용식은 자신은 자식 일에 뒤봐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선을 긋는 동시에 피해 상가 주민들에게 보란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자식 일은 마음 같지 않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교묘하게 연출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얻어내려 했죠. 이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은 신 사장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거 학폭 피해자였던 조필립은 묻혀있던 최용민의 학폭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신 사장의 조움에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며 끈질기게 진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모아나갔습니다. 신 사장의 전략은 예측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최용식과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후진 상가 사람들과 지인들을 규합해 시의원 출마를 전격 선언합니다. 자신이 직접 최용식의 라이벌이 되어 정치판을 흔들겠다는 큰 그림이었죠. 이 파격적인 선언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신 사장팀의 열정은 곧 구체적인 단서들로 이어집니다. 조필립은 최용식이 학폭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건네는 영상을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김수동은 최용식이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을 대가로 거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신 사장은 최용식이 선거 때마다 돈으로 다른 후보들을 매수해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과거 전력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 비리를 역용해 다른 후보들에게 최용식의 치부를 알리고 단일화를 내안합니다.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결국 최용식이 먼저 신 사장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상황까지 이끌어냅니다. 권력자 최용식이 신 사장을 찾아왔을 때 신 사장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퇴나 금전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조필립과 이시온과 같은 모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는 것이었죠. 최용식은 마지못해 신 사장의 뜻대로 이행합니다. 하지만 신 사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격 사퇴를 선언하며 누구도 자신의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동시에 최용식의 라이벌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며 최용식의 낙선을 완벽하게 이끌어냅니다. 이후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증거들을 대방출하며 최용식, 최용민 부자와 그들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관계자들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통쾌한 결말을 선사합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는 시청자에게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줍니다. 통쾌함도 잠시, 이야기는 다시 신 사장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 윤동희를 면회하는 장면은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윤동희에게 신 사장은 서두에서 언급했던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는 정의 실현과는 별개로 신 사장 개인의 복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암시하는 장치였습니다. 정치 권력을 무너뜨린 직후 신 사장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합니다. 바로 악랄한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보육원 동기인 두 남자의 소송 중재를 부탁받은 신 사장팀은 이들이 건물주 백승무의 어머니 오미숙의 사기 행각에 말린 피해자임을 직감합니다. 오미숙은 무려 10채의 깡통 전셋집을 보유하고 심지어 오로지 돈을 위해 보육원에 버렸던 친아들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합니다. 신 사장팀은 분노를 원동력 삼아 곧바로 히어로 모드를 가동합니다. 신 사장은 재력을 부여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 잠입하고 이시온과 조필립은 데이트 커플로 위장해서 오미숙을 미행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조필립이 백숙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깡통 전셋집 명의를 모두 아들에게 돌려놓고 사라진 오미숙의 잔혹한 행적과 그 사실에 절망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백승모가 쓰러져 있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게다가 신 사장이 아들의 기일에 찾아갔던 살인자 윤동희가 병원에서 도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경찰 최초를 통해 전해집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던 살인자가 어떻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도주는 신 사장이 애써 눌러왔던 복수라는 판도라의 방수를 다시 열게 될까요? 법의 심판을 넘어 이제 신 사장의 복수는 개인의 파멸로 향해 복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석유가 분노하는 협상 히어로 신사장은 전세 사기 악당들은 어떻게 단죄하고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도주라는 사적 복수이기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말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사장의 가슴속에 남은 복수의 칼날은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